황심소 구독, 좋아요. 그럼 이런 디자이너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상황에 처했을 때. 씨가 그때 죽지 않고 어떻게 다른 살 길을 찾을 수는 없었을까요? 이 씨가 죽지 않고 자기가 다른 살 길을 찾는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 말은 이 씨가 복직을 앞두고 스스로 목숨을 끊지 않고 회사에 가야 합니까? 라는 질문인가요? 아니면 이 자기가 스스로 목숨을 끊지 말고 그러면 회사를 그만둬야 된다는 말입니까? 다른 살 길이라는 게 뭐를 다른 살 길이라고 표현을 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회사 가는 거를 그렇게 막 도살장 가듯이 느꼈었다면은 네. 그럼 복직을 앞두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대신 차라리 그 도살장 안 들어갈래 이러고 그만두거나 이랬다면 이 사람이 회사를 그만두면 되지 왜 죽어? 라는 생각을 지금 질문으로 표현한 거네요. 그렇게 되네요. 이 씨에게 있어서 회사에 복직한다는 거는 자기가 죽는 것보다 더 큰 고통을 안고 지내야 된다라는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거든요. 그럴 때 누군가가 이 사람이 복직하는 그 상황에서 너가 어떤 마음으로 지금 복직을 하니? 너는 사실 복직을 하지 않고 너가 그냥 회사를 그만둬도 돼 라는 이야기를 누군가가 했다면 맞아, 내가 굳이 그 죽음에 갈 이유가 없지, 얼마든지 다른 걸 하면서도 살 수 있어 생각을 하면 자살을 하지 않겠죠. 근데 회사에서 소속된 디자이너로서 끝까지 내가 남아야 나는 디자이너야 라는 그렇죠. 정체성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자기는 그 회사에서 그 회사를 다니지 않으면 자동차를 사랑하는 디자이너로서 내 삶의 의미는 없다. 나는 또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회사에 복직해서 그 고통과 그 학대를 견딜 것인가? 아니면 그냥 내 목숨을 끊고 차라리 편안하게 지낼 것인가? 이렇게 믿는 두 가지 믿음 속에 본인이 마치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상황인데 본인이 이미 회사에서 휴직을 할 때는 그 학대나 그걸 견딜 수 없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휴직을 했는데 다시 돌아가는 거는 죽음보다 더 힘들게 느껴지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런 상황에 있을 때 본인이 복직하는 건 자기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자기가 어떤 마음으로 복직하는가, 자기가 왜 이 휴직하는 상태까지 됐는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일어났는가를 진짜 자기 마음을 제대로 읽을 수만 있었다면 센터장이 이야기하는 것을 본인이 오해했거나 또는 잘못 받아들여 가지고 혼자서 센터장을 대망으로 만들었다. 그리고 그 대망이라고 하는 센터장 이번엔 들어가 가지고 내가 전에는 무조건 일방적으로 두들겨 맞았는데 이번에는 아주 잘 드는 칼을 하나 가지고 있다가 그때 필요 있을 때마다 내가 센터장하고 칼싸움을 하면서 나의 실력을 보여주고 말다. 걔가 또 나를 찌르는 일이 있으면 나는 총으로 쏴가지고 걔를 작살내는, 그러면서 한번 내가 진짜 내 자신의 존재를 다르게 확인을 받고 싶다. 그랬을 때 내가 회사에 잘리는 거지. 끝까지 내가 한번 지내보겠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더 이상 일방적으로 학대나 고문의 상황이 아니라 마치 내가 지금 이 유태인 수용소에 잡혀있는 유태인의 상황이 돼 있다 하더라도 저
간수는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니까 내가 어떤 내 마음을 정하고 또 그 마음대로 하는 거는 충분히 내가 할 수 있어. 라는 자기 마음의 주인으로서 자기가 살아간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본인이 이전에는 고문과 학대의 그 현장을 자기 삶을 스스로 만들어가는 현장으로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센터장을 대마왕으로 생각해서 나는 저 사람의 압박에서 벗어날 수 없어 라고 생각하는 것과 센터장을 진짜 멍청한 또라이, 거의 반 미친놈이다 생각하고, 그래 미친놈한테는 마치 옛날에 그런 표현 쓰잖아요. 미친 개한테는 몽둥이가 최고야. 그런 마음으로 본인을 불러가지고 지랄하면 저 인간이 지랄할 때는 저런 소리를 하는구나. 그래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고 그냥 담담하게 도 닦는 기분으로. 그렇죠. 부처님을 앞에 두고 도를 닦을 수도 있고 대마왕상을 앞에 두고 도를 닦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지내면 전혀 문제가 없거든. 니야 떠들어 대라. 왜냐하면 센터장이 그렇게 지랄을 하더라도 지랄을 손으로 뺨을 때린다든지 그걸 하면 회사에서는 그거는 형사처벌이 되는 대상이기 때문에 절대로 폭언을 하는 것까지는 그럴 수 있다 하더라도 신체적인 그건 안 하거든. 그 센터장의 존재를 그냥 대망이고 미친놈이다 생각하면 그 다음부터는 지내는 게 아주 편하게 여유 있게 본인이 자전거 타든 낚시하는 심정으로 지낼 수 있게 돼요. 그런데 센터장이 자기 운명을 쥐고 있는 절대자고 내가 저 사람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저 사람이 요구하는 것을 맞춰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사람의 이 따뜻한 눈초리를 받지 못하면 나는 살 의미가 없어.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그 사람의 완벽한 노예로 지내고 그 총애받는 노예가 되지 않으면 못 산다라고 스스로 자학하는 그 자학의 굴레에 자발적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이 사람이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라고 할 때 이 사람은 스스로 자기 마음을 제대로 읽고 있는 상황에 있느냐 아니냐 그거부터 확인을 해야지. 마치 A라는 비법을 쓰기만 하면 살아남고 B라는 비법을 쓰기만 하면 살아남는다.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사망하신 이 씨가 어쩌면 자기 마음을 제대로 좀 알았더라면 더 이상 회사로 돌아가는 게 더 이상 이제 죽음의 길로 가는 게 아니라 어떤 내 마음을 알고 믿음을 변화시킨다면 또 다른 시각으로 볼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럼요. 더 이상 그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그런 믿음으로 가지는 게 아니라 자기 삶을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인지 바로 앞의 길일 뿐만 아니라 좀 더 미래의 길까지 그려볼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뭔가 의미 있는 말을 하시려고 노력을 하셨는데 본인이 아직 완전히 그 상황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나 싶은 생각은 들어요. 왜 그러냐면 단순히 죽은 이씨가 디자이너 이씨가 회사에 있으면서 힘들어 할 때부터 본인이 회사에서 정신과에 가가지고 약 받아 먹고 하는 그런 상황에 있을 때부터 자기가 왜 지금 센터장이 바뀌고 나서 엄청 힘드는가, 그럴 때 자기가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떠한가에 대한 자기 마음이 어떤가를 스스로 읽을 수 있고 또 그 마음을 누군가에게 표현할 수 있었다면 이미 그 상태로 몰리지 않죠. 자기 마음을 안다는 거는 자기 마음을 읽을 수 있고 표현할 수 있을 때 가능한 것이다. 그렇죠. 그게 가장 기본인데 우리는 마음을 알면 그냥 면벽수도 하거나 명상을 하면 자기 마음을 알게 될 것이라고 했는데 그런 일 결코 일어나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은 자기 마음이 아프면 명상이 해법이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그냥 내 마음이 혼란스럽고 폭풍우가 내치는 그 상황인데 마치 잔잔한 호수와 같은 걸로 믿기만 하면 내가
마음이 아픈 게 나아질 거라고 믿고 그걸 명상을 통해서 될 거라고 하는 거는 여전히 자기 마음이 모른 채로 그냥 가만히 멍 때리고만 있으면 내 마음 없다, 내 마음 없다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마음이 없어졌네, 저 이제 마음 아픈 거 다 나았어요, 이런 쇼하는 거를 자기 마음 치료하는 행위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는 자기 마음이 아픈 거는 많은 스트레스를 받아서 또는 자기 마음이 뭔지 모르지만은 압박감, 과중한 업무 부하량 이것 때문에 눌려서 마음이 뭐 바람 가득 찬 풍선인 줄 알아요? 아니거든요. 저 센터장에 와가지고 지랄 발광을 하고 있는 지금 회사 상황인데 이럴 때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회사에서 내가 내 삶의 주인으로서 내가 지내야 할 것인가? 그 생각만 하고 그렇게 자기를 마음을 읽을 수만 있었더라도 결코 정신병원에 가게 되거나 회사에 휴직하거나 또는 복직을 앞두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저도 회사 다니면서 그 위에 있는 상사 때문에 힘든 적이 있었거든요. 그럼요. 그때 저는 결국에 어떻게 못 견디겠다 해서 결국 이직을 했었어요. 그럼요. 대부분의 많은 직장인들이 상사 때문에 자기가 힘들고 그 상사하고 잘 안 맞는다고 생각할 때 그래 저리 싫으면 중이 떠나야지 이런 마음으로 이직을 많이 꿈꾸거든요. 이거는 상당히 좋다고 하는 대기업에 이직하는 사유 첫 번째가 상사와의 관계 어려움 때문에 이직을 해요. 자기를 괴롭히거나 자기하고 안 맞는 상사가 없어지기만 하면 다시 회사는 다닐만 하다고 하는 상담하는 분들이 거의 90% 이야기를. 그럴 때 놀랍게도 그 상사를 자기가 어떤 믿음으로 어떤 마음으로 보고 있는가에 대해서 자기 마음을 살펴보는 사람 전혀 없어요. 그래놓고 우리 상사는 나쁜 놈이에요, 지만 생각해요, 그리고 부하 직원을 닥달해요 라고 하든지, 혹시라도 자기가 또 상사에 대해서 나쁜 소리를 하면 그게 귀에 들어가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상사가 뭐 크게 문제가 있는 건 아니고 다 저가 부족한 탓이죠 그러면서 자책하고 자학하듯이 또 표현을 해요. 그러면 자기가 겸손하고 자기가 착한 부하 직원, 노예의 마음으로 사는 훌륭한 부하 직원이라는 것을 인정받을 것 같은, 그러면서 결국에 떠나는 게 해법이겠죠?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떠나려고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 마음 다 정해놓고 와요. 확인받으러. 심지어는 그만둔다고 이야기해놓고 다시 확인받으러 상담을 와요. 회사에다 퇴사하겠다고 이야기해놓고 네. 그럴 때 가장 안타까워요. 상담을 받으러 왔죠. 확인차. 전혀 해법도 아닌데. 왜냐하면 그래가지고 다른 회사 이제 그러면 천천히 여유있게 쉬면서 다른 회사 찾아봐야죠 하면 결코 이전 회사보다 나은 회사를 갈 경우는 없어요. 그보다 더 못한 회사를 가. 그럼 몇 번 그러고 나서 내한테 또 상담 와요. 왜 저는 매번 옮길 때마다 더 나쁜 회사로 옮겨지나요? 자기 마음을 결코 보려고 하지 않는 놀라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는 계속 더 좋은 회사를 가야 내가 좋은 일 잘하는 디자이너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또 계속 더 좋은 회사, 더 큰 회사, 뭐 더 잘 나가는 회사 이렇게 훌륭하네요. 했지만 어떻게 보면 내가 가고 싶어 했던 회사를 딱 들어갔는데 그 순간 나는 어느 정도 목표를 이뤘으니까 더 별로 노력하지 않아도 돼 이런 믿음을 가졌던 것도 같아요. 그럴 수도 있죠. 그래서 일을 열심히 안 해서 망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사시는 분들도 있죠. 네, 본인이 산 정인이시네요. 맞습니다. 네. 근데 회사는 회사고
내가 번듯한 회사 다닌다고 해서 내가 번듯한 게 아닌데, 그러게. 일 잘하는 게 아닌데.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또 어떤 마음으로 사는지를 모르니까 그냥 회사가 번듯하면 나도 번듯한 사람일 거라고 믿고, 번듯한 학교에 다니면 내가 번듯한 사람이 된다고 믿었던 거하고 별로 다르지 않는 그런 마음으로 사는 거죠. 뭐. 그래서 자기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마음으로 살고 있는가를 안다는 거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를 파악하는데, 또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데, 우리는 끊임없이 누구 탓으로 돌리려고 하고, 또 자기가 처해 있는 환경 탓으로 돌리려고 하는 그런 상황으로 자기 어려움이나 아픔을 보려고 한다는 거죠. 참 어떤 사람이 처해 있는 상황이나 마음을 잃는다라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냥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보고, 18년부터 새 센터장이 와가지고 지금 2022년 현대자동차 새로 나온 신차들 전부 다 히트치고 엄청나게 좋은 평을 받는 걸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마치 회사 입장에서는 새 센터장이 나름대로 잘 했고, 뭐 잘 되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생긴 안타까운 희생자 내지는 전투를 하다 보면 희생자는 있을 수 있는 거야. 지금 전쟁터, 쌀벌한 전쟁터에서 우리는 전투를 치르는 거야. 이런 식의 생각들을 너무나 자연스럽게 기업하는 사람들 가지거든. 자살해서 죽은 이씨 같은 경우에는 본인 스스로 그 정도 아픔을 견디지 못해가지고 마음이 약해서 죽은 사람이야. 이런 식으로까지 그냥 무시하고 지낼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다. 근데 부인은 그래요. 어쨌든 우리 남편이 죽은 거는 자살이긴 하지만 이거는 전투에서 심약해가지고 죽은 거니까 산재 인정해 주세요. 지금 이 구도에서 이게 문제 제기가 됐다면 얼마나 죽은 사람도 지가 죽었어도 지 마음이 제대로 이해되지 않고 그냥 치열한 이 전쟁터와 같은 기업 환경에서 안타깝게 죽은, 전투하다가 죽은 병사와 같은 취급을 해주세요라는 그 상황이 됐다고 한다면 아마 죽은 영혼도 참 지 마음을 제대로 공감받고 공유받지 못해서 더 억울하겠다라는 생각까지 또 드네요. 네, AI가 잠시 프로그램이 정지되었습니다. 여러분 다음 에피소드 기대해 주세요. 요즘 유행하는 MBTI 검사 다들 한 번씩은 해보셨죠? INTJ, ESFP 이렇게 자신의 성격 유형을 알고 난 후 당신의 삶에서 달라진 점이 있던가요? 연애도 인간관계도 MBTI 유형에 끼워 맞춰서 했더니 삶의 어려움이 전부 다 없어지던가요? 에이, 그냥 재미로 알아본 거라고요? 혈액형에 따른 성격 알기, 별자리에 따른 성격 알기 이런 것들과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나와 내 주변 사람의 마음을 알고 싶은 마음은 간절하지만 내 마음을 명쾌하게 알려줄 제대로 된 검사인지는 잘 모르시겠다고요? 한 번의 검사로 자신의 성격적 특성뿐 아니라 내 삶의 문제가 무엇인지까지 알려주며 해결책을 찾을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차별화된 검사, WPI 검사. 이런 WPI 성격 검사를 해석하는 방법 배우고 싶지 않으신가요? 누구도 내 삶의 문제를 대신 해결해주지 않는 각자 도생의 시대. 내 문제를 가장 잘 파악하고 치열하게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 WPI 초급과정 워크숍에 참여하여 WPI 결과를 해석하는 법을 배워 자신의 마음을 알고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능력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읽어주는 WPI 상담가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잡아보세요. 우리 시대 최고의 심리학자 황상민 박사님과 함께하는 WPI 초급과정 워크숍을 통해 WPI 검사 결과를 해석하는 방법, 실생활에서 활용하는 방법, 그리고 심리상담에서의 활용법까지 배울 수 있는 시간. WPI 초급과정 워크숍에 참가하시어 당신만의 빛나는 미래를 만들어갈 초석을 다져보세요. WPI 초급과정 워크숍. 상세한 사항은 WPI 심리상담 코칭센터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은 02-6207-7430 또는 wpipc@naver.com 웹사이트 check.wisdomcenter.co.kr